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벌써 이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죠. 즐거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이 재밌게 들어주시면은 천회장 항상 영광으로 생각할게요. 영광으로 생각할 테니까 같이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가 무엇일까?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 본 적 있나요? 근데 좋은 사람도 진짜 좋은 사람이냐?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좋은 사람의 기준은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다르겠죠. 누군가한테는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대화를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 또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듬직하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장난스럽고 유머러스한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다양한 기준들 속에서 그 변치 않는 확실한 그런 기준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뭐냐?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갖게 해주는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주는 사람이 찐이다. 여러분도 이렇게 느껴지나요? 진짜 좋은 사람은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기꺼이 변화하고 싶게 만듭니다.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기꺼이 변화하고 싶게 만드는데 더 배우고 싶게 만들죠. 또 더 도전하고 싶게 만들고 더 베풀고 싶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단 한 사람만 남긴다면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끔 이 만드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곁에 있다면은 고맙다고 말해 주세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찐 사람입니다. 찐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은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삼성전자 뭐 귀가 따갑도록 할 테니까 귀가 따가운 분들은 적당히 들으세요. 최근에 이사를 한 직장인 A모 씨가 있어요. A 씨가 있는데 10년 가까이 쓴 구형 TV를 안방으로 옮기고 거실에 새로 설치할 대형 TV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고민하던 찰나에 그 한 대형 할인마트 매장에서 중국 브랜드로 알려진 뭐 TCL TV가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A씨는 할인 혜택을 받아가지고 TCL사에 75인치 TV를 145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비슷한 성능의 국산 브랜드보다도 2배 가까이 저렴한 것이 구매를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합니다. 갑자기 TV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 천 회장 엄마 TV 한번 지고 그래가지고 아예 TV 자체가 없어. TV가 없어요. TV 없는 분 있나요? TV 없는 분들도 꽤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TV. A씨처럼 그 최근에 국내에서 가성비로 무장한 중국산 TV를 아주 거리낌 없이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TCL의 경우 지난해 쿠팡에서 이 4K 미니 LED TV C845라고요. C845 이 시리즈를 선보여 가지고 무려 5분 만에 이제 이 품절 사태를 빚기도 했는데 탄력을 받은 TCL은 지난달 한국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네이버에다 이 공식 그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서더라고요. 현재 스마트 스토어에는 TCL의 특정 TV 모델을 언급을 하면서 국내에도 빨리 출시달라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산의 가성비 TV를 향한 국내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올해 그래서 이제 글로벌 TV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이제 두드러지는데 중저가 시장 공략으로 점유율을 빠르게 이제 끌어올립니다. 한국 TV의 입지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년에는 삼성하고 LG전자가 이제 주도하고 있는 프리미엄 TV 시장에까지 이제 도전장을 이제 내밀면서 공세를 더욱 강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TV 통계에서도 삼성하고 LG의 가해지는 위협이 감지되고 있는데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니까 올해 글로벌 TV 시장에서 TCL, 하이센스, 샤오미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물량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존재감을 현재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시장 점유율 18.3%죠. 18.3%로 이제 1위를 유지하고 했는데, 그 뒤를 하이센스 12.5, TCL 12.4% 이제 바짝 이제 추격하고 있어요. LG전자는 11.5%로 4위에 머물렀습니다. 샤오미가 5.5%까지 포함을 하니까 상위 5개 TV 브랜드 중 이 3개가 중국산이더라고요. 삼성하고 LG전자의 합산 점유율이 3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사의 두 회사의 그런 출하량을 이제 모두 합쳐도 중국산 TV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인 고금리 환경과 경기 침체로 북미나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TV 판매는 부진을 피하지는 못했고, 삼성전자랑 LG전자는 생산량을 조절하면서 이제 숨고르기에 나서는 거죠. 그 반면에 그 중국 기업들은 액정 표시장치 LCD죠. 이 TV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렸는데 특히 애국 소비죠. 경향이 강한 그 중국 시장에서 자국 브랜드의 인기가 높은 데다가 그 남미하고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에서도 중국산 그 중저가 TV가 적극 공략하면서 점유율을 현재 높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매출을 기준으로 하니까 삼성전자가 29.9%예요. 29.9%, LG전자 16.4%, 나란히 1등, 2등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TCL은 10.6%, 하이센스 10.6%, 소니가 6.3% 순이네요. 삼성전자랑 LG전자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대화면 고화질의 프리미엄 제품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치다 보니까 이 매출에서는 여전히 중국 기업들과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업계는 그 내년에 그 글로벌 TV 시장이 불황을 이제 딛고요. 다시 이제 반등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등할 것이다. 시장 조사 기관의 따르니까 2024년 파리올림픽이 있네요. UEFA 유로 2024를 계기로 해가지고 전 세계 TV 출연량은 전년 대비 0.2% 소폭 성장한 1억 9,7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특히 내수 시장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은 그 중국 기업들의 공세가 내년에는 더욱 거세질 전망 같아요. TV 시장의 회복 국면에서 중국 기업들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존의 중저가 그 제품군을 넘어가지고 이제 프리미엄 제품군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추격이 나설 것 같습니다. 실제로 TCL은 지난해 90인치 이상 초대형 TV 출시하는 등 이 프리미엄 제품군에 속하는 대형 TV 시장에 본격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하이센스 역시 연초에 미국의 가전 전시회 그 CES 2023에서 이 프리미엄 라인업인 미니 발광 다이오드 이 TV를 65인치부터 85인치까지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110인치 8K 라인업까지 소개하면서 대화면, 고화질 이런 시장에 이제 출살표를 던진 바 있는 거죠. 그래 앞으로 TV 시장이 상당히 좀 치열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저가 그 웨어러블 제품이 잇따라 나오다 보니까 올해 3, 4분기 웨어러블 기기 출하량이 분기별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가 브랜드 공세의 삼성전자도 고군 분투하고 있습니다. 고군 분투하고 있는데, 하여튼 시장 점유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12일 시장조사기관에 보니까 올해 3, 4분기 웨어러블 기기 출하량이 1억 4,840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고
이런 코로나 이후로 이제 기저 효과로 소비가 이제 폭발했던 21년 3, 4분기, 22년 3, 4분기보다도 많은 역대의 최저치라고 합니다. 1인 애플은 2,990만 대의 그 출하량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6.7% 역성장을 했고, 시장 점유율도 8% 정도 떨어진 20.2%를 기록을 했어요. 2위인 보트 모기업이죠. 이미지 마케팅은 출하량 1,430만 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고요. 시장 점유율도 8.3에서 9.6%까지 올랐습니다. 3위는 샤오미, 출하량 1,16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고, 시장 점유율이 5.9에서 7.8%로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은 출하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감소해서 1,070만 대, 시장 점유율도 8.2에서 7.2로 감소했어요. 화웨이도 850만 대로 4.4에서 역성장했고, 시장 점유율도 6.2에서 5.7로 떨어졌습니다. 웨어러블 시장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고 어느 정도 통합이 이루어졌지만은 시장은 여전히 브랜드하고 이 폼팩터 측면에서 다양성이 많은 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우라, 노이즈, 보트, 서큘러 등 이 같은 신생 브랜드들의 그 스마트 링이 새로운 폼팩트를 시작하다 보니까 기존 브랜드들의 혁신을 압박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은 점유율 확보 차원에서 내년 초에 스마트 밴드 갤럭시 P3를 선보이고 스마트 반지죠. 갤럭시 링 개발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이 갤럭시 핏은 운동 활동 측정 기능에 집중한 스포츠 밴드인데 한때 단종 수순을 밟은 것으로 여겨졌는데 차기작이 4년 만에 나올 거라네요. 갤럭시 워치 시리즈와 같은 스마트 워치에서 이 기능을 단순화 시켜가지고 이 가격대를 낮춘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웨어러블 기기 라인업을 키우는 차원에서 후속작 출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신형 제품에서는 디스플레이를 키우고 건강 측정, 그 피트니스 기능을 늘려가지고 사실상 입문자용 갤럭시 워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삼성은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에 대해서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갤럭시 링은 광혈류 측정 센서하고 심전도 그 센서 등의 탑재로 건강 지표나 수면 상태를 측정하는 기능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갤럭시 워치하고 비슷하지만은 반지 안쪽 면에 이 전부가 손가락을 감싸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욱 밀접한 건강 정보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기존의 스마트워치 시장을 잠식할 우려도 있어서 차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이 또 파운드리 그 업계 최강자 대만의 TSMC 추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2나노미터 그 공정이 최대 격전지가 될 것 같다, 그런 겁니다. 격전지. 중국의 대만 무력 위협 가능성 고조로 인해서 애플하고 엔비디아, AMD, 퀄컴 등 큰 손들이 공급망의 그 다변화 움직임에 나선 게 후발주자인 삼성한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삼성은 2025년 2나노 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양산을 통해서 기술의 리더십으로 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그 판세 뒤집기에 나선다는 전략이에요. 다만 TSMC에 비해서 떨어지는 수율이 최대 과제입니다. 반도체 업계와 외신에 따르니까 TSMC가 장악한 파운드리 시장이 2나노 공정 양산 시에 그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어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니까 11일 날 업계 소식통을 통해서 TSMC하고 삼성이 2나노 시제품을 애플하고 엔비디아 등 일부 대형 고객한테 선보였다고 보도를 하네요. 해당 소식통은 삼성전자는 TSMC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 선폭을 의미하는 단위인데 선폭이 좁을수록 소비 전력이 줄어요.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현재 그 세계에서 가장 앞선 양산 기술은 3나노입니다. 3나노. 삼성하고 TSMC 양사 모두 25년 2나노 제품 양산을 목표로 하면서 경쟁이 아주 뜨거운 거예요. 삼성의 그 기회 요인으로는 주요 고객사들의 2나노 멀티벤더 전략에 나선 점이 꼽히는데
대만의 시장조사 업체죠. 트렌드포스가 엔비디아의 그 파운드리 파트너와 관련해서 TSMC가 여전히 AI 그 제품의 파운드리 파트너로 생성형 AI 모델이 기반인 대규모 언어 모델에 적용되는 H200하고 GPU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추가 주문은 삼성전자에 맡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하죠. 내년 1월 13일 대만 총통 그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양안 관계가 경량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리스크 감소를 위해서 고객사들이 TSMC를 메인 파트너로 가다 보니까 일부 물량을 삼성전자나 인텔 등에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현재 대만의 그 총통 선거는 박빙을 보이는데 여론조사 그 선두인 집권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전 부총통은 그 대표적인 반중 인사예요. 그래서 당선 시에는 양안 관계 경색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삼성이 칼을 간 GAA 공정도 판세를 바꿀 요소로 꼽히는데 GAA는 반도체 기본 구성 요소인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흐르는 채널하고 이를 통제하는 그 게이트가 사면에서 맞닿게 하는 기술입니다. 삼성은 3나노에서 세계 최초로 적용을 했고 TSMC는 2나노에서 처음 도입을 했어요. 경기현 사장은 지난 5월에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강연에서 냉정히 이야기를 하니까 4나노 기술력은 우리가 TSMC에 2년 정도 뒤처져 있다. 3나노는 길이 다르지만은 1년 정도 뒤처진 것 같다. 다만 2나노로 가면은 TSMC도 GAA로 갈 텐데 그때가 되면 TSMC하고 같은 수준이 되지 않겠냐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근데 다만 이 수율 문제가 삼성의 걸림돌입니다. 업계에서도 삼성의 그 GAA 방식의 3나노 수율이 60%로 고객사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있던데 애플의 A17 프로나 엔비디아의 GPU처럼 고사양 제품의 경우 수율 개선이 더 쉽지 않을 전망이겠죠. 삼성은 3, 4분기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은 다소 부진했는데 상대적으로 매출 비중이 적었던 고성능 그 컴퓨팅 중심으로 역대 분기 기준 최대 그 신규 수주를 달성하는 등 그 실적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죠. 하여튼 2나노부터 그 두 회사 모두 기존의 핀팻 공정과 전혀 다른 그 차원인 이 GAA 공정을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삼성은 이미 3나노 2세대부터 먼저 GAA 공정을 채택했고요. 2나노에서 처음 채택하는 TSMC보다 안정적일 거라는 게 이야기죠. GAA 공정의 수율은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수율 짐작이 어려워서 고객사들이 2나노에서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 것 같아요. 삼성이한테는 기회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삼성에 관련된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냈으면 좋겠어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